안녕하세요. UCI 곽영호입니다. 오늘은 구글 카드보드 XR 플러그인 샘플에서 제공되어지는 스크립트 중에 오브젝트 컨트롤러 그리고 카메라 포인터 스크립트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카드보드 XR 플러그인을 가지고 안드로이드나 또는 iOS용의 어플을 제작을 해야 될 경우에 우리가 구글 카드보드 XR 플러그인 안에 보면 샘플로 헬로 카드보드라는 씬을 제공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샘플 안에 보면 스크립트가 여러 개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에셋으로 불러와서 그 스크립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셋 먼저 폴더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하고 Import New Asset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해서 Import New Asset 창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XR 플러그인 설치한 폴더로 들어가셔야지 돼요. 저는 지금 유니티 프로젝트 안에 이와 같이 헬로 카드보드 유니티라는 폴더를 독립적으로 제가 압축을 풀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스크립트 폴더로 들어가서 여기 오브젝트 컨트롤러.cs를 선택을 해서 임포트를 해볼 겁니다. 이와 같이 오브젝트 컨트롤러가 에셋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오브젝트 컨트롤러를 열어봅니다.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구글에서 제공되어지는 SDK예요. 라이센스니까 이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지 되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using 해거 지시문이 두 개가 지금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티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개요가 썸머리로 해서 개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즉 어떤 목표 객체의 활성화 동작을 하는 부분을 제어한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도 오브젝트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당연히 이제 상속을 받아야 돼요. 유니티 엔진의 모든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되니까 모노 비헤이비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또 아래쪽에 퍼블릭을 선택을 바로 아래쪽에 보면 몇 줄, 지금 여기 26줄이네요. 26줄에 대괄호가 있고요. 122줄에 또 대괄호가 닫힌 괄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괄호가 하나가 열려 있으면 하나가 닫혀져야지 된다.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바로 아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퍼블릭 머티리얼 그리고 인액티브 머티리얼이라고 되어 있고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위에 보니까 다중으로 여러 줄로 지금 개요가 이렇게 이 퍼블릭이라는 것들은 광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머티리얼 메소드인데 얘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유니티 에디터 안에 아까 스크립트 오브젝트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컴포넌트는 트랜스폼과 테스트 1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즉 게임 객체에 사용되어진 컴포넌트를 접근하고 그 컴포넌트의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스크립트 오브젝트는 지금 머티리얼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내가 머티리얼을 적용시켜 줄 수가 있는데 그 머티리얼을 적용시켜 준다라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이라키에 가셔서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스크립트 3D 오브젝트에 큐브를 하나 생성을 해 볼게요. 큐브를 당연히 포지션을 원점에다 원점에다 놓을게요. 0, 0, 0으로.
여기에 보면 큐브 메쉬 필터라는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메쉬 렌더러라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티리얼즈라고 해서 하나의 속성이 하나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디폴트 머티리얼 들어가 있고 이와 같이 메쉬 렌더러라는 컴포넌트가 게임 객지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의 모양은 큐브 메쉬 필터가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색, 재질, 그러니까 어떤 색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머티리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머티리얼이라는 얘를 접근하겠다. 이 머티리얼의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되돌아가 보면 변수가 inactive material이라는 변수고 이 변수에는 광역 변수예요. 광역 변수라는 건 뭐냐면 이 오브젝트 컨트롤러 클래스뿐만 아니라 다른 클래스에서도 이 변수를 가져다 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는 여기 스타트 메소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텔리포트 랜덤리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온포인터 엔터 이 메소드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퍼블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보니까 두 번째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얘도 말 그대로 재질 데이터를 가져오네요. 근데 얘는 어떤 때냐면 카메라가 말 그대로 액티브 됐을 때 카메라가 지금 이 예제는 어떤 거냐 하면 게임 객체를 카메라가 바라다 봤고 그 객체가 활성화가 됐을 때 재질을 이용하는 거 그거를 변수 gazed at material로 변수를 준 거네요. 나머지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요 아래쪽에 보면 텔레포트 랜덤리라는 이 메소드에 사용되어지는 변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텔레포트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고 또는 개념에 대한 뜻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보면 얘는 순간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 public void teleport randomly라는 이 메소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카메라를 게임 객체를 응시를 했을 때 응시하고 그리고 스크린을 타치를 하게 되면 포인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위치에 랜덤하게 게임 객체를 하나를 위치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텔레포트 랜덤리가 어떤 헬로 카드보드라는 스크립트 씬을 열어보면 그 게임 객체 안에 자식 객체들이 3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 객체들을 하나씩 읽어서 내가 스크린을 타치를 하게 되면 그 타치한 그 지점에 자식 객체 하나씩을 랜덤하게 즉 타치한 그 위치에 보이게 하겠다. 활성화시키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 헬로 카드 보드 씬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 자식 객체들 중에 하나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나머지 자식 객체들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게임 객체나 씬이나 게임 화면은 처음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타치를 했을 때만 활성화가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거예요. set active true, set active false. 즉 이 게임 객체를 활성화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그 얘는 무슨 얘기냐면 에디터에 되돌아가서 보면 지금 큐브 객체가 씬 화면이나
게임 화면에 보여집니다. 근데 얘를 처음에는 게임 시작하기 전에는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즉, 그럴 때 이 큐브 게임 객체 이름 옆에 있는 체크박스를 해제하게 되면 비활성화가 돼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타치를 하게 되면 얘를 set active 활성화시켜 보여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객체의 액티브냐, 게임 객체의 인액티브냐, 또는 컴포넌트의 enable이냐, 컴포넌트의 disable이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되돌아가 보면, 자, 여기 게임 오브젝트.set active는 랜덤 SIB나 여기 게임 오브젝트는 여기에서 자식 객체 중에 랜덤하게 하나씩 인덱스 불러들여서 그거를 true, false 처음에 보여졌던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타치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게임 객체는 비활성화시키고, 지금 두 번째 게임 객체를, 자식 객체를 활성화시켜. 그리고 set 머티리얼을 false 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되돌아가. 즉 머티리얼이 바뀌기 전 머티리얼로 되돌아가. 근데 여기 set 머티리얼이라고 이렇게 매개 변수 false라고 줬는데, 얘는 어떤 거를 호출한 거냐면 맨 아래에 있는 얘 set 머티리얼이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당연히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카메라 안에, 카메라가 게임 객체를 바라다 봤을 때 머티리얼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 게임 객체에 얘를 이 스크립트를 컴포넌트로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얘는 동작은 하질 않습니다. 아무런 결과는 없겠지요. 한번 넣어 볼게요. 드래그해서 넣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넣어지네요. 근데 여기에 머티리얼을 인스펙터 창에 변수가 표시가 되네요. 아까 유니티 에딧,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아까 퍼블릭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퍼블릭을 선언하게 되면 지금처럼 인스펙터 창에 변수가 표시가 되어진다.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재질이 없어요. 근데 재질을 만들려면, 자, 에셋에 가서 폴더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이름을 머티리얼로 줍니다. 그리고 머티리얼즈 안에 머티리얼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하나는 in active, 그리고 얘를 복사합니다. 또는 뭐 새로 하나 더 만드세요. 자, 머티리얼즈에 가서 create 머티리얼, 그리고 얘는 gaze at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얘의 컬러는 적색으로, inactive는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럼 얘를 머티리얼을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아까 큐브 게임 객지에 가서 오브젝트 컨트롤러의 inactive 머티리얼 요 서클 아이콘 있죠. 얘를 클릭해서 조금 전에 만든 머티리얼을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잘 하려면 유니티 에디터의 커맨드나 컴포넌트를 잘 쓸 줄 알아야지 돼요. 즉 드래그를 하거나 그 다음에 머티리얼을 선택하거나 이런 UI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주고 과정에 대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하게 되면 스크립트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변수에다가 값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컴파일 에러가 나는지, 컴파일 에러는 나지 않지만 첫 번째 inactive라는 머티리얼은 적용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원래 머티리얼로 되돌아가죠. 원래 있었던 머티리얼. 그러면 다시 머티리얼을 하나 더 만들고 얘 이름을 오리진이라고 줄게요. 이 머티리얼은 색깔이 만약에 옐로우였다. 그리고 이 옐로우는 큐브에 처음에 들어가 있는 색깔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게임이 플레이 되기 전에 머티리얼은 오리지매트라는 머티리얼을 지금 적용받은 거죠. 그죠? 근데 플레이를 하게 되면 inactive라는 걸로 머티리얼이 바뀌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카메라를 응시하지 않고 카메라가 게임 객체를 바라다 보지 않았을 때는 얘는 일단 false라는 거로 적용을 해서 inactive라는 머티리얼을 게임 객체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 스크립트가 여기 안에 있는 얘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set material false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만약에 얘를 false가 아니라 true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게요. true.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타이핑 해보면 되는 거예요. false 했을 때 결과. 그러면 true일 때 결과는 뭐일까? 그럼 이렇게 바꿔서 에디터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봤을 때 과연 어떤 머티리얼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하나씩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합니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게이즈 앳이라는 머티리얼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에 true, false라는 거는 불이다. 불. 논리값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false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false라고 줬을 때 inactive material이라는 이 변수에 머티리얼 데이터를 적용한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됐죠? 쉽게. 근데 여기 보니까 아래 여기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메소드, 즉 onPointerEnter라는 메소드는 카메라가 게임 객체를 바라다 보기 시작할 때 호출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카메라에는 우리가 스크립트 넣어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해보면 될 거고, 아래쪽에 보니까 어떻게 onPointer exit예요. 즉 카메라가 게임 객체를 바라다 보지 않았을 때, 스탑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았을 때 호출되어지는 메소드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onPointer 클릭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카메라가 게임 객체를 바라다 보고 그 다음에 스크린을 타치를 했을 때 호출되어는 메소드다. 그게 onPointer 클릭인데 어떤 메소드를 호출해요? 텔리포트 랜덤이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건데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아까보다는 많이 조금 복잡한 스크립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잘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호출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티리얼은 지금 바뀌어지는 건데, 자, 컨트롤 S 눌러서 세이브해서 빠져나왔고요. 카드보드에서 카메라가 게임 객체를 바라다 보았을 때 이렇게 객체를 제어해 줄 수 있으려면 카메라에도 스크립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구글 카드보드 에셋 안에 샘플 스크립트를 열어보면 거기에서 이와 같이 카메라 포인터라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얘를 임포트 해줄게요.
그래서 카메라의 포인터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얘는 카메라에 들어가야 돼요. 카메라에. 근데 카메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카메라 포인터를 열어보면 당연히 얘도 구글에서 SDK로 제공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얘 문제가 있네요. 이 빨간 줄로 쳐져 있습니다. 아, google.xr.cardboard 이게 무슨 얘기냐? 구글 카드보드 XR 플러그인을 지금 유니티 에디터 새로 만든 프로젝트에 인스톨을 해줘야 돼요. 즉 불러들여져야 돼요.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돼요. 근데 얘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XR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 나머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밑줄 치어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정상적으로 위에 것들은 동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일단 주석 처리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 여러 줄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슬래시하고 별표 그리고 if 문장 괄호 닫는 아래줄에 이렇게 별표하고 슬래시를 넣어주면 57번부터 61번까지 다 주석 처리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이브 컨트롤 S 눌러서 빠져나와서 에디터에 가보면 여기 콘솔 창에 아까 에러 메시지 났던 게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얘를 어디다 넣어줘야 되냐면 카메라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게임 요 카메라 포인터를 드래그해서 어디다 메인 카메라에다가 넣습니다. 그럼 메인 카메라를 선택해서 인스펙터에 보면 이와 같이 카메라 포인터 스크립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인액티브예요. 근데 카메라가 얘를 바라다 보는 것을 확인해 본다는 것은 카메라 위치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카메라 위치가 이렇게 봐줬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실질적으로 이 큐브 객체를 응시했을 때 이 inactive gauge 머티리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동작하게 만들어 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비주얼 스튜디오를 카메라 포인터를 다시 한번 열어보면 이제 얘를 어디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얘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max distance라는 변수가 하나 써 있고요. 그 다음에 gaze at object, 즉 어떤 게임 객체를 받아오는데 그게 지금 null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public void update 메소드 안에 뭐가 있냐면 카메라에서 아웃힛, 즉 정면 방향으로 10m 거리까지 레이캐스트 광선을 쏴서 충돌되어지는 게 있으면 얘를 실행하라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충돌되어지는 게 없으면 엑시트 빠져나가 이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send messag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조건이 맞아서 gaze at object가 즉 내가 카메라에서 게임 객체를 바라다 보지 않고 빠져나갔을 때 원포인터 exit라는 메시지 어떤 걸 호출하냐면 오브젝트 컨트롤러에 얘를 호출해라라는 거, 여기다 값을 주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시
히트되는 게임 객체가 있으면 원포인터 엔터 호출 메시지 전달해줘. 그 얘기는 얘를 호출해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액티브 처음에는 지금 카메라가 봤을 때 실제 이 카메라하고 얘가 10m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봐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10이네요. 그 앞으로 좀 더 넣어주면 카메라가 5 정도 되는 게 마이너스 5 Z값을 그런 다음에 플레이 근데 여기서 지금 히트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 그죠? 확인을 해볼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카메라를 위아래로 또는 좌우로 이동시켜 봤을 때 이렇게 히트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히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히트, 즉 카메라가 게임 객체를 바라다 보지 않았을 때는 인액티브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게이즈, 바라봤을 때는 이와 같이 게이즈 머티리얼을 적용시켜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 큐브 객체에 만약에 조명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 조명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큐브에다가 조명을 동작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컴포넌트를 넣어줘야 돼요. 어떤 거? 라이트. 이와 같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의 컬러를 뭐 녹색 계열로 주고 인텐서티 1 된 거를 한 5 정도 줄까요? 근데 지금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 조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이해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일단 바닥을 하나 생성을 해보는 거예요. 3D 오브젝트 플레인. 그 다음에 플레인 위치는 당연히 0, 0, 0. 그래서 트랜스폼 컨텍스트 메뉴를 열어서 리셋 하게 되면 초기화 되죠. 그죠? 그리고 플레인을 밑으로 좀 내립니다.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 켜져 있는 거를 꺼보세요. 그럼 확실히 바닥에 조명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큐브에 가서 이 값을 조절해주면 조명의 밝기는 틀려지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enable, disable 시켜야 되는 거예요. 컴포넌트는 enable, disable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얘가 꺼져 있어야 돼요. 꺼져 있다가 내가 카메라가 이 게임 객체를 응시를 하게 되면 큐브에 있는 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활성화시킬 거예요. 그러면 컴포넌트는 enable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키워드가 light와 enable이라고 해서 스크립트 API 레퍼런스에서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검색을 할까요? 헬프에 가서 스크립팅 레퍼런스 메뉴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서칭 스크립트에 가서 라이트 그 다음에 enable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라이트 enable 그러면 이 라이트 인텐서티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일단 라이트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해서 보면 라이트하고 enable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이 프로퍼티즈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이제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찾는 거를 많이 여기 있네, 그죠?
inherited members에 보면 enabled라고 얘를 클릭해 보면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여긴 이미지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로 받아야 돼요? 라이트로 받으면 되겠죠? 라이트, 그 다음에 변수명. 그러면 답이 다 찾아진 거예요. 여기와 가서 변수 하나가 더 필요하네요. 변수 어떤 거 필요할까?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만들면 되죠. 어떻게? 얘를 그대로 긁어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근데 얘는 머티리얼이 아니라 뭐다? 라이트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변수는 m 라이트라고 줄게요. 당연히 그 문장 뒤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줘야지 됩니다. 그럼 변수 하나 써놓으면 됐네요. 근데 광역 변수로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private이라고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 클래스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변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해줘야 될 게 뭐일까? 이 mLight는 라이트 컴포넌트 데이터를 받아와야 돼요. 그게 어디서? 여기 있네요. 아까 머티리얼을 받아오는 거, 머티리얼 렌더러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mLight는 컴포넌트를 받아와야 돼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복사하고 붙여넣기. 그 대신 이 컴포넌트 이름이 뭐예요? 렌더러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라이트 컴포넌트를 추가를 했으니까 라이트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켜줬다, 껐다 해줘야 돼요. 어디에서? 온포인터 엔터에서 켜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light enabled라는 거를 프로퍼티즈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떤 거다? equal 켜줘야 돼. 활성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얘가 true가 되는 거예요. true. 그럼 만약에 꺼주려면 어떻게 돼요? enabled equal false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포인트 exit에 가서 붙여넣기 하고 이 true를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false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다 됐네요. 그래서 컨트롤 S 눌러서 세이브. 다시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보면 다시 리로드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는 컴포넌트 꺼주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고 카메라를 아래로 액티브 되게끔 해주고 즉 카메라가 게임 객체를 바라다 봤을 때는 재질도 바뀌고 조명도 켜지고 그 다음에 바라다 보지 않으면 조명 끄고 재질은 원래 인액티브 머티리얼로 변경시켜주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 객체를 활성화했다. 그러면 게임 객체가 씬이나 이 게임 화면에 보여지는 거다. 그게 게임 객체. 그럴 경우에 API는 setActive라는 거를 쓰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컴포넌트 라이트다라고 하면 enable, disable 또는 collider다 그러면 얘도 enable, disable 렌더러도 껐다 켰다 enable, disable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파티클 시스템즈, 뭐 오디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 혼자서 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